이렇게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든 밴드, 이걸 위밴드라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끼워주는 수술을 위밴드 수술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저 체질량 지수로 비만도를 평가를 하는데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 되는 경우를 병적 비만이다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는 뭐 고도 비만 이런 단어도 용어도 썼지만 최근에는 저희 학회에서 병적 비만, 즉 비만도 심한 경우에는 병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적 비만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당뇨,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도 생겨날 수 있어서 그런 수술을 그냥 비만 수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비만 대사 수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지금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해주는 수술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 수술은 우리나라 학회뿐만 아니라 미국 학회나 세계 학회에서도 표준 수술로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이제 가장 간단한 수술이 위밴드 수술이고, 그 다음 위소매 절제 수술, 그 다음에 위우회 수술,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 전문가 집단 학회에서 표준 수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 가지를 이제 각각 그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가 식도고 요 아래쪽이 위입니다. 그래서 식도 제일 아래쪽 위의 최상부에다가 이렇게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든 밴드, 이걸 위밴드라고 그래요. 요걸 이렇게 끼워주는 수술을 위밴드 수술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밴드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떻게 조절하나 하면 이 밴드 안에는 물풍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바늘을 딱 찔러서 식용수를 주입을 하면 얘가 물풍선이 부푸니까 부풀게 되면 안에 위를 조이게 되고, 식용수를 빼면 부풀었던 물풍선이 쪼그라드니까 이게 내경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정식 명칭이 조절형 위밴드 수술 이렇게 불러요. 네, 요런 위밴드 수술은 이런 것이고, 이제 실제로 위가 이렇게 있는데 위 소매 절제 수술은 말 그대로 위를 소매 모양으로, 옷에 있는 소매 있죠. 그 소매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이래서 위 소매 절제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위암으로 수술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위가 있을 때 위의 이쪽 부위는 아주 두껍고 단단해요. 대신 이쪽 부위는 아주 얇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가 쫙 늘어나서 음식을 보관을 하게 되는데, 위가 동그랗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쪽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주로 이쪽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축 처져 있는. 그렇죠. 네, 이쪽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쪽은 남겨두고 이쪽 부위를 이렇게 없애서 위가 소매 모양으로 아주 가늘고 길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 위 용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수술 후에는 한 15 내지 20%만 용량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식사량이 수술 전에 비해서 거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만 먹어도 배가 부르죠. 그래서 식이 조절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그런 수술이고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보통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위는 막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당분간은 뭐 많이 못 먹겠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적응이 되고 하면은 또 막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늘어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창자니까 많이 먹으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수술을 제대로 한 경우에는 수술 전만큼 늘어나진 못해요. 근데 관건이 뭔가 하면 이 부위예요. 이 부위가 가장 잘 늘어나는 곳이고,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이 부위를 얼마나 완벽하게 제거하느냐가 수술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좌우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 여기를 영어로는 푼드스라고 그러고 네. 우리말로는 위기저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기저부를 잘 없애줘야지 효과가 오래 가는데, 수술할 때 기술적으로 여기를 완벽하게 없애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얼마나 이 부위, 기저부를 완벽하게 없애느냐가 수술자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완벽하게 없앤 경우에는 식사량이 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위소매절제 수술 여기를 남기고 이렇게만 잘라내면 수술이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수술해버리면 수술 효과가 몇 달도 가지 않고 금방 식사량이 확 늘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딴 데서 그렇게 제대로 안 받고 오신 분들. 근데 여기를 완벽하게 해놓고 나면 실제로 제가 위 절제 수술을 거의 한 1000건, 위밴드까지 합치면은 뭐 거의 한 3000건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위소매 절제 수술을 했는데 다시 늘어나가지고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만 잘 제거해주면 그렇게 수술 전처럼 아주 많이 먹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더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그럼 살이 계속 빠지면 안 되죠.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병나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수술을 제대로 해놓으면 실제 감량이 일어나는 기간은 수술 후에 한 1년에서 2년까지로 봐요. 그 이후에는 감량은 더 잘 안 되고 그냥 쭉 체중이 유지가 되는 정도.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위소매 절제 수술 후에도 한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약간 위가 조금 늘어나고 식사량이 좀 늘어서 더 이상 감량이 안 되고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나요? 전 너무 어려웠나요? 근데 원장님께서도 되게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위밴드 위절제, 그리고 살쪄짐 수술이 대중적이지 않은 희귀한 그런 수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이거를 하려고 막 검색을 해봐도 다이어트 하는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나 혼자 너무 유난 뜨는 게 아닌가, 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막 있는지 상황을 잘 모르니까 많이 있나요, 요즘? 실제로 작년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전까지는 수술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전국적으로도. 그때는 또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자기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험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건강보험 적용되고 나서는 본인 부담이 그 전에 보험이 안 될 때랑 비교하면 거의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 비용으로도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보험 적용이 되는 분들은 국가에서 괜히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연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병적 비만 상태에서는 사실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다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이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주 심한 비만도, 병적 비만 상태에서는 수술을 받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올바른 치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암이 걸리면 위암 수술을 받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비만도가 심한 병적 비만 상태에서는 수술을 받는 것이 오히려 최선의 선택이고, 아주 비만도가 높지 않은 분 중에도 가끔 수술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그 정도로 비만도가 높진 않지만 온갖 노력을 다 하고도 자꾸 요요를 겪고 살을 쪘다 뺐다 고생하면서 그게 이제 다이어트가 인생의 숙제가 돼버린 분들, 그런 분들 중에는 자기 부담으로 뭐 위밴드나 또 위소매 절제 수술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진 않지만 있긴 합니다.
이런 설처짐 수술이나 뭐 이밴드 의절제술이 예전에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뭐 위험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을 찾아주시고 이제 의료보험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수술이 아니니까 본인의 힘만으로 안 되고 의학적인 힘이 필요할 때는 한번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찾아서 바로 막 수술 날짜 잡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직접 뭐 고민도 해보고 본인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고 결정을 하신 분은 원장님 한번 찾아뵙고 유튜브에서 미리 영상에서 봤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아마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단 제 상담차 방문을 해가지고 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좀 여쭤봤는데 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전화해서 뭐 원장님과 예약을 잡고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너무 질문에 답변을 이해가 잘 되게끔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제 제 상담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